안녕하세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수시 전형,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소개서일 텐데요. 2016 대입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활용되는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의 공통 양식은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대교협이 정한 세계 공통 문항과 이 대학이 자율로 정하는 자율 출제 문항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자율 문항은 대학에 출제하는 만큼 중요도가 더 크겠죠. 진로 계획과 학업 계획을 묻는 경우가 많지만요. 진로 탐색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이나 또 지원 동기, 또 성장 환경을 묻는 대학까지 좀 다른 내용을 준비해야 되는 곳도 많다고 하니까요. 미리미리 체크해서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 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숭의여자고등학교 정재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숭의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제가 속한 학교에서는 이제 여의도가 좀 가까워요. 그래서 여의도 벚꽃길을 걷는 이런 축제를 저희는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갔다 왔습니다. 물론 이제 1, 2학년만 다녀왔고요. 3학년 학생들은 자습을 했는데요. 우리 고3 학생들 올 봄이 이제 거의 가고 있는데 벚꽃도 못 보시고 많이 아쉬우시죠. 하지만 여러분들 내년에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봄을 좀 기대하면서 지금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는 아름다운 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자, 그리고 전문가 선생님 두 분 또 모셨는데요. 합격을 부르는 우리 슈렉 선생님이십니다. 인천 하늘고등학교 정주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천 하늘고등학교의 정주원입니다. 학생들이 저한테 상담을 할 때 어떤 두 가지 선택에 대한 고민을 상담을 많이 하면 제가 항상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행복하냐라고 질문을 하죠. 지금 사실은 힘듭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의 고통이나 고민들이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행복들을 찾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입 합격을 위한 지략가십니다. 입시계의 제갈공명 일산대중고등학교 윤신혁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산대중고등학교의 윤신혁입니다. 정재훈 선생님이 학교 학생들과 걸었다는 그 벚꽃길, 벚꽃 다 떨어지도록 선생님 비 내리라고 기도했습니다. 벚꽃 다 떨어져서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는 다문화 가정 예비 수험생들을 위해서 TBS 찾아가는 진학 설명회를 개최하는데요. 4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 2층 워크숍홀에서 열리고요. 이번 설명회는 김영일 교육컨설팅 교육연구소장이신 조미정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변화하는 입시 환경 분석과 진로 설정, 또 대입 전형별 특징과 대비 방법을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참여 신청하실 분들은 서울시 한울타리 어울림 신청 게시판에 해주시면 되고요.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미리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페이스북도 있는데요. 이 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소식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페이스북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 우선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만나볼 학생입니다. 약학계통 직업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고요. 지금 성적으로 서울권 화학공학과 교육대학교 진학이 가능할까요? 어느 쪽으로 진로를 선택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수학이 공부하는 것에 비해서 점수가 잘 나옵니다. 지금부터 논술을 준비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약학계통 직업을 가지고 싶어하는 고3 학생의 학부모입니다. 네,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요즘에 봄도 되고 좀 마음이 많이 들뜰 수도 있는 시기인데 어떤가요? 어머니가 보시기에 요즘 학생 공부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뒤에서 또 뒷바라지 하시는 어머니께서도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정주원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실 건데요. 어머니 정주원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제가 이제 자료도 보고 했던데 학생이 아마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어머니도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마 고민의 열정이나 이런 걸 봤으면 학생이 참 좋은 데를 가야 되는데 이게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신청해 주셨나요? 예, 지금의 성적으로 어떤 대학에 진학이 가능한지와 수학을 잘하는 편인데 어느 쪽으로 진로를 선택해야 좋은지가 궁금해서요. 네, 제가 이제 성적을 좀 꼼꼼하게 잘 봤습니다. 어머니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어떤 전형이 적합한지 조언해 드릴 테니까요. 예, 방송 끝까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사전에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1, 2학년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보았습니다. 국어 3.25, 수학 1등급, 그 다음에 영어 2.75등급, 과학 2.1등급에 국수영과 2.21등급입니다. 예, 학생부 주요 과목 추이를 보면요. 국어 1학년 때 2등급에서 3등급, 다시 4등급, 4등급으로 점점 상승하다가 다시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학은 모두 1등급을 받을 정도로 우수했고요. 영어는 2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으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예, 성적표를 보겠습니다. 3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요. 국어 3등급, 수학 2등급, 영어 4등급, 그 다음에 물리 3등급, 화학 1등급으로요. 평균 100분이 84.49, 내신은 2.75등급을 받았습니다. 작년 11월과 3월을 비교해보면요. 국어는 3등급으로 유지했고요. 수학도 2등급으로 유지했습니다. 영어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을 했고요. 물리는 4등급에서 3등급 상승, 화학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예, 비교과 활동 보겠습니다. 교내 활동 보면 자율 동아리를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멘토 멘티 활동, 수업 강연, 영어 주제별로 글 작성했고, 과학 탐구 동아리에서 다양한 실험 등을 했고요. 공학 분야 동아리에서는 분과장으로 토론 캠페인 등에 대한 활동을 했습니다. 봉사활동 헤비타트 8시간에 58시간 했고요. 2학년 때는 충북 수학 축전 도우미 해서 모두 116시간에 총 174시간을 했습니다. 수상 내역 보겠습니다. 1학년 때 수학 축제 우수 장려상, 학업상, 네. 그 다음에 동아리 평가 장려상 등을 받았고요. 2학년 때는 학업상, 수학 경시대회 우수상, 수학 축제 장려상, 수학 탐구대회 장려상 등의 수학 과학종에 상당히 꾸준한 활동들을 했고 상을 받아왔습니다. 예, 희망대학 보겠습니다. 1지망 한양대 화학공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2지망 서울시립대 화학공학과 논술전형, 3지망 중앙대 화학신소재공학부 탐구형 인재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어찌 보면 이제 여학생인데요. 수학하고 영어 성적이 이제 일반적인 여학생하고 좀 다른 향상을 보이는데요. 달리 얘기하면 또 어찌 보면 또 상당한 이 이공계에서 경쟁력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전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분석하셨는지요? 네, 우리 학생 성적을 보니까요, 국영수가 전체 2.21등급으로 우수한 내신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모두 1등급으로 상당히 좋고요. 또한 과학 같은 경우에 1학년 때 3등급으로 시작해서 2학년 2학기 때 1.2등급으로 성적이 상승했습니다. 근데 내신 내용을 봤더니 1학년 1학기 2등급,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때 2.5등급으로 다시 하락을 했다가 2학년 1학기 때 2.44등급에서 조금 떨어져서 거의 유지하다가 2학기 때 1.9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어머니한테 한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2학년 2학기 때 갑자기 성적이 상승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글쎄, 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1학년 때는 잠이 더 많아가지고요. 아직도 잠 때문에 고민이긴 하지만 계속 잠과 싸움인 것 같아요. 아, 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 과학이 상당히 좋은 성적을 받고 있고요. 이과적 성향이 되게 두드러지는 학생입니다. 하지만 국어와 영어는 상대적으로 좋지 않거나 등락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자신의 좋아하는 과목에 대한 호불호가 이게 심할 때는 대학이 평가할 때 좀 다른 방향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 생활에 대한 성실성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언은 하지만 이 학생이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더 잘 받을 수 있는데 잘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한 거는 분명히 우수한 학생이라고 하지만 학교 생활에 성실지 못하다는 게 분명히 보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신다고 생각하시면요. 국어와 영어에서 3학년 때 좀 더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학년 모의고사를 보면 평균 100분위가 84.49, 그 다음에 평균 2.75 등급으로 지금의 성적으로 봤을 때는 광운대, 국민대, 인하대, 가천대 등의 아직 지금 어머니가 희망하시는 희망대학에는 정시로서는 성적이 많이 부족합니다. 또 내신도 마찬가지로요. 국어, 영어 성적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수학이 가장 자신 있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시고 그러셨는데 실제 내용은 2등급 중간입니다. 분명히 자신의 장점을 잘 못 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수시를 지원하시든 정시를 지원하시든 수능을 버린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 얻기 힘들기 때문에요. 지금 상황에서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 영어와 과학 점수에 대한 걸 좀 더 올리시고 특히 영어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교과를 보면은요, 수학과학 분야의 다양한 경시대회, 사진전, 과제물 대회, 탐구대회 여러 가지 수상을 해서 객관적으로 되게 우수하게 보이는 건 맞아요. 그런데 수학, 영어, 공학의 과학 멘토, 멘티 활동을 했다고 하고요. 기숙사 생활을 했다고 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이 보여져서 참 학교 생활 많이 했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이런 바쁜 시간에도 봉사활동을 174시간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인성 및 자기희생에 대한 평가에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좀 여기서 또 아쉬운 부분을 좀 찾는다고 하면 활동 내용도 되게 다양하고 그 다음에 많기는 한데요. 첫 번째로 생활기록부를 읽어보면 이 학생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일관성이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다양한 활동을 좀 이렇게 정리하는 단계가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노력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라 생활기록부를 봤을 때 그렇게 나타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공의 깊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이 화학계통을 지원한다는데 과학탐구 동아리에서 생활기록부는 다양한 실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 내용이 뭐냐면 형광팔찌 만들기, 그 다음에 사라지는 잉크 만들기인데 이 정도에 대한 활동을 했다고 해서 화학계통을 지원한다? 이건 좀 아쉬울 것 같고요.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한 봉사활동이 174시간 상당히 많은데 이게 모두 학교에서 준 대부분 봉사활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향성도 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노력한 거에 비해서는 좀 저평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활동은 참 많은데 방향성 부분에서 좀 아쉽다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는 어떤 전형이 적합할까요? 예, 우리 학생에 적합한 전형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적합한 전형을 말씀드리면요. 우리 학생 수학과 과학 성적이 성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지원 전략을 했습니다. 1순위 논술입니다. 2순위 학생부 종합, 3순위 정시로 판단해 봤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지금 1순위 논술, 2순위 학생부 종합, 3순위 정시 이렇게 보셨는데요. 그 진단 이유와 대비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학생 수학과 과학 모두 우수하고 좋아합니다. 또 모의고사 성적 또한 수학과 과학 점수가 많이 좋기 때문에 다른 전형 요소가 들어가서 합볼 영향을 주는 경우에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최저가 높은 대학을 지원해서 실질 경쟁률을 높여서 논술로 지원하는 게 합격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순위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봤습니다. 다양한 활동 내신, 좋은 내신이긴 한데요. 희망대학을 지금 지원하는 대학들 중에 내신 비중이 상당히 높은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 내신에 반영하기에 우리 학생이 좀 모자라고요. 그다음 내신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과목의 호불호가 또 강합니다. 그 다음에 화학계통을 생각하는데 적어도 동아리 활동에 전공에 대한 고민도 좀 적고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좀 사실적으로 자세하게 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독서에서도 화학 수학 분야에 대한 교양 도서가 아닌 심화 독서에 대한 내용들을 좀 기록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한다고 하면 3학년 1학기 때는 좀 힘든지는 알겠지만 1등급 중반대 이하로 나와야지 그간의 등락의 문제나 문제점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순위 정시로 봤습니다. 지금 성적으로 봐서는 희망대학이 지원하기 사실 좀 힘듭니다. 네. 3월 성적 같은 경우에 백분위가
실질 지원 대학의 백분위가 93에서 9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의 백분위에서 10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수학과학이 어느 정도 좀 되기 때문에 물리 원 같은 경우는 백분위 한 12 정도, 영어는 백분위 15 정도 올린다면 충분히 도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정시를 기반으로 전략을 짜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적합한 전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한양대와 서울시립대, 중앙대입니다. 이 희망대학의 특징과 가능성을 좀 볼까요?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 그 다음에 도전 가능성을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양대 보시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입니다. 화학공학과 25명이고요. 일괄 전형입니다. 수능 체제 없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이죠. 뭐 내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면접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평가가 학생부 활동의 중심으로 평가하고요. 교과는 이수 기준 단위로 충족 여부만 하니까 내신이 좀 부족해도 실질적으로 붙을 것 같은데요. 예, 학생부 평가 영역은 적성 영역, 그러니까 이 학생이 과연 교과에 도전했을 때 소질과 적성이 있는가, 다양한 경험을 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수상 경력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 그런 부분에서는 뭐 거의 만점 받을 것 같은데요. 네. 또 인성 영역이 있습니다. 학생들하고 소통을 하거나 리더십에 관한 얘기를 해서 그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할 때 그냥 활동을 했다가 아니라 그 활동을 왜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장 잠재력입니다. 성장 환경, 교육 여건, 학습 과정, 예, 그런 거에 대한 역경, 그다음에 역경에 대한 헤쳐나가는 자기의 과정들을 좀 자세하게 써주셔야 되고요. 행동 특성 및 그다음에 종합 의견을 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독서 활동을 이제 한양대에서는 잘 안 보는데요. 내신 성적 그런 것들 안 보니까 그런 부분 좀 고민하시고요. 평가 기준 보시면 됩니다. 도전 가능성 보시면 수학, 과학 성적이 우수함으로 도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자율 동아리 학생에 대한 열정, 다양한 활동이 강점이고요. 비교과 활동에 대한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내신 안 보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 과목별 세부 능력 이런 데 봤을 때 올해 학생이 유리하다는 건 좀 적혀 있어야 되는데, 예, 내신 비용 내신이 좋아야 이제 선생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수능체적 교과 면접이 없는 전형에서 선호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경쟁률 보고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요, 사실 내신은 안 보지만 한 명이 저희가 이제 사례를 봤던 1.06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적더라도 사실은 내신이 우수한 학생들이 이 전형들을 많이 지원하죠. 그래서 작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자연계열 평균 내신 1.8등급에서 2등급입니다. 예, 작년도 경쟁률 15.48대 1입니다. 네. 서울시립대 보겠습니다. 예, 화학공학과 6명이고요. 예, 논술 4배수로 100% 뽑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논술 50에 학생부 50입니다. 수능 최저가 올해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무나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학 승수의 2%로요. 또 학생부도 국영수 과가 아니라 전 과목 다 보기 때문에요. 내신 관리가 좀 필요하고요. 우리 학생 논술 1단계 통과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신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고요.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학교하고도 좀 어느 정도의 얘기가 좀 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 논술 전형 올해 내신 들어가니까 2등급에서 2.2등급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작년도 경쟁률 57.33대 1입니다. 중앙대 보시겠습니다. 올해 인원은 아직 미정돼 있고요. 화학신소재공학부 4명입니다. 작년 심화형 기준으로 해봤고요. 서류 100%입니다. 그래서 전형 방법은 작년 심화형하고 비슷한데요. 탐구형 인재라고 했는데 그 지원 자격이 작년하고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지원이 많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4등급까지는 0.86 점수를 깠는데 5등급부터는 마이너스 1.14로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등급 이상인 학생들은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서류평가,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등의 지원자의 탐구 능력, 학업적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 도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내신에 대한 3학년 내신에 대한 대비와 생활기록 앞에서 얘기한 약점들을 좀 잘 적으시면 됩니다. 작년 심화형 같은 경우 1.8등급이 합격한 사례가 있고요. 작년 경쟁률 8.25대 1입니다. 네. 희망대학에 대해서 특징과 가능성을 좀 살펴봤는데요. 질문하신 내용이 지금 성적으로 이 서울권 화학공학과 그리고 교육대학교에 대해서도 또 물어보셨어요. 진학이 가능한지 어느 쪽으로 진로를 선택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수학에 강점이 있는 학생인데요. 수학에 공부하는 것에 비해서 점수가 좀 잘 나옵니다. 지금부터 논술을 준비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답변을 좀 해주실까요? 예,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성적으로는 서울권 물론 화학과 교육대학원 진학을 했을 때
사실은 희망대학은 좀 부족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광운대, 인하대, 그다음에 국민대, 가천대, 중하위권 대학은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올리셔야 돼요. 만약 희망대학 가신다고 하면. 수시 쪽에서는 논술 쪽보다는 정시 쪽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합격률이 높을 수 있고요. 교육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지금의 100분위로는 서울교대는 좀 힘들 것 같고, 경기교대나 아니면 교원대 같은 경우에 좀 100분위가 91에서 94 정도 된다면 충분히 도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글에는 안 썼는데요. 어머니가 저쪽 약학 쪽을 하실 때는 화학과나 화학공학과를 쓰실 때 그거 저 약학대학 간다고 쓰시면 안 됩니다. 교수님들이 상당히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지원 희망을 할 때 나는 이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셔야지, 전 약학대 갈 거니까 화학과, 화학공학과 간다는 얘기는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수학을 공부하는 데 점수가 잘 나옵니다. 지금부터 논술을 준비해도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어머니의 착각인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3월에 100분위가 92고요. 11월에 100분위가 95, 작년 6월에 96으로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수학을 공부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6월 되면 재수생 들어오고요. 9월 되면 반수생이 들어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 학생 잘해야 2등급입니다. 100분위 올리지 않으면 분명히 2등급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100분위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세대 같은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수학과학 필수 합 등급이 4입니다. 그다음에 플러스 나머지 영역에 3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논술의 최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논술의 최저가 합격 요소에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저를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논술의 변별력을 줄이시는 게 유리합니다. 뒤에 가서 설명을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는데, 논술을 하실 때는 적어도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학원 비싼 데 가지 마시고요. 교과서 뒤에 보면은 증명 문제라든가 심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꼼꼼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보통 학생들이 논술 준비 어떻게 합니까? 저는 논술이 완벽합니다 했을 때 증명 문제들을 몇 개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계 기대값 정리라든가, 그 다음에 무한급수와 정적분의 관계에 대한 증명, 대부분 잘 못합니다. 맨날 이상한 논술 문제 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오히려 학생들한테 유리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도 그랬지만 모든 대학들이 교육과정 안에서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꼼꼼하게 하시면 오히려 시간과 돈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논술에 대해서 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논술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예. 우리 학생이 논술에 대한 컨설팅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교과서 증명 문제 모두 풀으셔야 돼요. 그냥 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증명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되고요. 아까 통계와 무한급수 정적분의 관계, 그 다음에 사이값의 정리, 평균값의 정리가 사실 중요대학의 모든 대학이 수리논술에서 작년, 재작년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증명 꼭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수능 최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저 충분히 된다면, 먼저 수능 최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빠르면 좋은데 늦어도 3학년 여름방학부터 조금씩 준비하시고요. 각 대학의 기출문제들이 성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리고 거기 대표적인 게 중앙대는 1번이 기대값 문제입니다. 매년 출제되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들을 풀어보신다면 각 대학의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이 가장 시간을 많이 들여서 가장 적은 효과를 보는 전형이기 때문에요. 보통의 논술 전형의 합격률이 4에서 6%입니다. 그런데 경쟁률은 또 가장 높고요. 그래서 낮은 합격률에 높은 경쟁률을 하는 거는 논술 하나만 보고 뽑기 때문에요. 가끔 보면은 그런 학생들이 주변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논술 언제 합니까? 예. 라는 질문 많이 받는데요. 아까와 같이 이런 순서대로 좀 해주신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논술 컨설팅을 해주셨는데 잘 좀 준비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에게 맞는 전형, 어떤 전형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에게 맞는 전형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성균관대 성균인재입니다. 공학계열 259명이고요. 서류 100입니다. 제출 서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계열 모집이기 때문에 입학 후에 지원에 대한 선택이 느려집니다. 인원도 증가했고요. 그런데 활동에 대한 일관성이나 구체성이 없다 하면 내신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중시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도 중요한 평가 요소 중에 하나고요. 우리 학생 지원 가능한데 아까 비교과에 대한 정리와 독서에 대한 값들이 필요합니다. 작년 입시 결과 보면 2.86등급 합격한 사례도 있고요. 평균 등급이 1.8등급입니다. 작년 경쟁률 13.13대 1이고요. 한양대 논술 보시겠습니다. 화학공학과 15명에 논술 50에 학생부 종합평가 50입니다. 논술 시간 75분으로
수리논술 이문항입니다. 작년에 갑자기 고교 교육과정 출제 인해서 논술이 상당히 쉬워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7등급 학생도 많이 붙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신의 비중보다는 수학과학이 유리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하고요. 논술 준비 시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학원보다는 증명문제, 교과서 도입 정리 시에 나오는 읽을 거리, 심화 내용 정리가 필요합니다. 작년도 화학공학과 합격자 사례가 3.5등급 내외들이 있었고요. 5.77등급도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내신은 사실은 비중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경쟁률 43대 47대 1입니다. 네. 추천 대학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을 오늘 다 들어봤는데요. 어머니 어떠셨나요? 네, 저 앞으로 진로나 선택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여러 가지 조언을 또 선생님께서 많이 해주셨으니까요. 앞으로 보완을 잘 해나가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메일로 또 자세한 내용 보내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재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약학계통 직업을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내게 맞는 전형은 1순위 논술 전형, 2순위 학생부 종합 전형, 3순위 정시 전형입니다. 보완할 점은 수능 성적 관리에 치중하면서 논술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한다면 전공 관련된 활동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전형으로는 성균관대 공학계열 성균인재 전형, 한양대 화학공학과 논술 전형을 추천합니다.